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늘 거의 밤을 꼴딱 새고 올라왔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목처럼 내가 걷는 보폭만큼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 글귀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책을 계속 볼 때 이렇게 빨리 보고 양으로만 봤었고 다양한 책을 한꺼번에 많이 봐야 되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글귀에 발이 멈췄던 게 지금 6개월째예요. 왜 그럴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그 목표라는 부분에서 나의 삶의 목표점이 어디부터 달라졌는가 하니,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6학년이에요. 13년 됐죠. 이제 부모가 된 지. 그때부터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제 인생에 좋은 어른이었다고 하면 부모님밖에 안 계시지만 제가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어떤 어른으로 제가 보여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잡고 가는 가운데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차례가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깨달은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은 깊고 무서운 진실을 말해라. 누가? 내가 나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느낀 바를 표현하는 데 있어 결코 주저하지 마라.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어려워서 제가 어디까지 있는가 했더니 딱 3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가 된 13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어떤 성장의 계기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깊고 무서운 진실을 말하라 라는 거 뭐였냐면, 솔직히 저는 SNS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다들 유튜브 강의들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가 좋은 내용이 있나 보다 해서 저도 보기 시작했던 게 이제 시 박사님 TV랑 뼈아대랑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였어요. 그거를 보면서 첫 번째로 깨달은 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의 문해력. 저는 그래도 책을 좀 읽어왔다고 자부했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단어들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네이버 사전을 뒤져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아마 입시 말고는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질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멘탈이 이렇게 약하구나. 스트레스가 오면 그 스트레스 오는 강도만큼 제가 쓰러졌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인지하고 나서는 마주하고 나서는 도대체 나는 이때까지 뭐 했을까, 나의 문해력이 여기까지밖에 아닌가라는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인정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느낀 바를 표현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말라 해서, 저는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갈수록 체력이 딸리는 거죠. 책을 더 읽고 싶어도 체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노력한 게 걷기였어요. 그냥 걸었어요. 무조건 걷다 보니까 그것도 일주일 7번이 아니라 2-3번 정도만이라도 걷자. 그러면서 그때 시간이 있을 때 이 목록에 있는 그 유튜브 영상을 듣자. 요걸 세트로 묶었어요. 세트로 묶어서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의문이 들었던 게, 도대체 공부라는 게 뭘까? 이 나이 먹도록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게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었어요. 그러면 이쯤 했음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 어느 정도 변화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똑같았어요. 그럼 도대체 더 얼마나? 그래서 이거는 느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깨달은 걸 실천하자, 적용하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 못할 것 같다,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나는 분주하다, 그래서 지금 이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자꾸 핑계거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틈을 찾으니까 방법을 찾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선은 이제 제가 지금
블로그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우선 만들었어요. 되든 안 되든 블로그를 만들고 1일 1 서평까지는 아닌데 1일 1 글쓰기까지는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편 정도는 서평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글쓰기 간단하게 쓰고 있고요. 근데 아까 앞에 그 읽었던 완공이나 다른 두 책 두 권이 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초서하며 읽기. 정말 슬로우 리딩으로 가고 천천히 가지만 한번 해보자.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했는데도 기억이 남지 않으면 난 병원 가야 돼. 라는 생각으로 지금 초서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거기다가 제 느낌과 생각을 달아보니 정말 조금씩 확장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바로 빡독이었어요. 저는 빡독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빡독이라는 게 있네. 그런데 두 번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를 또 어떤 기준에서 뽑는 거야?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러면서 또 프레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느끼셨죠, 다들? 그죠? 몇 번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체 빡독을 하지 뭐 해가지고 저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에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해서 참고를 했고 제일 만만한 게 바로 저희 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들 친구들을 모았어요. 파자마 파티를 하자. 근데 사실은 빡독이었죠. 치킨 사주고 이제 엄마랑 같이 하고 이모랑 같이 하자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녁 5시에 와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영상까지 다 찍고 완료를 했어요. 다음날은 12시까지 잤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 6월 8일 날 저희 아들이랑 같이 친구들이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만족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빡독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는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제 인내심상. 그래서 함께 하자라고 해서 시도를 했던 거고 이렇게 하니까 돼서 저희 지인들이랑 여기는 송도거든요. 부산에. 지인들이랑 그러면 각자 빡독 후에 우리 독서 토론 한번 할래? 해가지고 모여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회 비빔도 먹고 이렇게 빡독을 한번 했어요. 하다 보니까 5시간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 볼까? 더 많은 아이들은 이걸 과연 해낼까? 왜냐하면 빡독 여기는 중학생부터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초등이거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초등이 사실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인들 주변에 이제 알렸어요. 알려서 자체 빡독을 합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저희가 5시 반까지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이 했어요. 스피치도 6명 넣고 똑같이 했는데 이 친구들이 반은 끌려왔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가랬대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전부 다 피드백이 어땠냐면 또 하고 싶어요. 정말 자기 자신이 대단하대요. 선생님 저 이런 사람이냐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네들 진짜 대단하다 이 표정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샷이거든요. 이 표정이 아니었던 친구들이 사이사이에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놀이, 전통놀이 같은 거, 뭐 공기놀이, 끝놀이 이런 거를 한 20분 정도 집어넣고 쉬는 시간에 그래서 루즈함을 조금 회복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이 해운대구 이거든요. 근데 해운대구 진로지원센터에서 저희 장소를 빌려주셨어요. 근데 여기 이때는 인당 2만 원의 그 참가비가 있었어요. 식사랑 간식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17명 신청자 중에 한 명은 이제 사정생에서 못 와서 노소율이 거의 없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보시고 그 해운대구 진로지원센터에서 한 번 더 하지 않겠냐. 이번에는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무료로 이번 8월 31일 날 다시 빡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업 전에 저희가 지금 이 책들 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보고 이제 저도 제 한계점에 어떤 인계점을 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먼저 이제 습관 달력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습관 달력을 만들고 저희 아들이랑 같이 하고 영어 공부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이걸 지금 가정 안으로 조금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래서 지금 네 가족이 모여서 아이들이랑 같이 어떻게 습관을 잡을까 토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가족 습관 프로젝트를 넣는 이유는
독서라는 게 습관의 힘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습관을 잡지 못한 친구들이 그 부모들에게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책은 재미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바꾸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하나씩 합니다 라는 걸 했더니 부모님도 동참해 주세요 라고 세트로 묶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거예요. 야식을 금지하겠어요 했던 분들이 지금 야식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작업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8월 31일 날 3회 박독 X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문은 나갔고 아이들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 7월 달은 16명이었는데 지금은 25명까지 됐어.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제목에는 나의 보폭만큼의 목표라고 했죠. 제가 가는 가운데 어떤 목표를 잡고 갈 때 항상 어디서 멈칫거리나 라고 보니까 저보다 더 앞서 간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꾸 제가 가래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을 제가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그들을 보든 그 주변을 보든 조금 멀리 보더라도 지금 현재 가는 발걸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힘, 나의 한 걸음에 맞게끔 에너지가 가지 않으면 정말 지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내가 갈 수 있는 한 걸음의 보폭에 집중을 하되 목표나 목적은 조금 더 앞으로 그 시선만 바라보다면 결국 지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는 담대함과 낙담하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그릇이 나를 어디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데려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저렇게 동여매고 있는 부분은 삶에 적용하는 책 읽기가 되지 않으면 항상 나는 읽고 있는 행위 자체로만 난 참 괜찮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정도도 괜찮아 라고 안주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부터 변하고 내가 정말 좋은 어른으로 아이들 앞에 서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 앞에 솔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는 책 읽기, 적용하는 책 읽기, 삶에서 내가 누린 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책 읽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지금 그리스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에 조금 한 단계는 한 발짝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